네, 혼란스러운 모습에 투자자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과 함께 하시죠. 이항영의 월가이드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요 바로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날 보낸 테슬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한 끗 차이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저희 또 테슬라 또 살펴보기도 했어요. 네, 테슬라는 오늘은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3~4%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15%나 급락하면서요. 테슬라 갖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앞선 코너에도 잠시 얘기해놨지만 이제 2배, 3배짜리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래가 잘 안 될 겁니다, 이제요. 여튼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키우고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매그세븐이 20% 이상 떨어지면서요, 약세장에 들어졌습니다. 매그세븐 전체도요. 다만 이 중에서 테슬라는 이제 무려 56%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지난 11월 7일 이후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회복 올라갔던 것들이 결국 다 사라지는 그런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하면 7주 연속으로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주 연속 지금 주간 단위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번 주가 며칠 남았지만요. 그러면 상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델 Y의 신형 모델 주니퍼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좀 기다리는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적 어떤 입장에 따른 불만도 중요한 요인인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의 순선호도 이거 지금 거의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1월 달에는 33%까지 갖고 왔던 순선호도가요. 1월 말에는 3%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순선호도. 좋아하는 사람 빼기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그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 그리고 해외에서도 뭐 각종 이 특이한 발언 때문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더 확장판이 되겠는데요. 지지하는 정당별로 테슬라의 구매 의향이 추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에 있다가 쭉 내려가는 것. 까만 여기 화면에서는 좀 어둡게 나오는 것이 이제 민주당 성향이 되겠고요. 빨간색 공화당 성향인데 공화당 성향이 좀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지만 민주당 성향이 아시다시피 이제 지도로 보면 서쪽 그리고 동쪽에 도시권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제일 많이 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 선호도가 떨어지고 비판하는 것들 아마 하루가 멀다 하고 국내 뉴스에서도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역별 테슬라 및 전체 신차 대수를 보여주겠는데요. 이거가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는데요. 이거 보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주요 주에서의 뭐 댈러스, 라스베가스, 뭐 로스앤젤레스 이런 도시에서의 판매 추이가 되겠는데요. 빨간색이 테슬라의 판매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자동차가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체 자동차는 지금 그냥 전년 동기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떨어지고 있죠. 물론 여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차에 대한 대기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도 자기 회사의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겁니다. 폭스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갖고도 뭐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사람은 이 기사 자체 여러분 냉정히 보시려면 이 영상이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폭스뉴스에 들어가시면 그 영상 풀 영상을 보실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기가 회사가 좀 어렵다. 자기 하고 나서 어려움이 있지만 특유의 자신감. 앞으로 이제 10년 후 보면 엄청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딱 보면 약간 시무룩한 얼굴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판적인 언론 한 곳에선 거의 울먹거리기 직전이었다. 그런 표현까지 좀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의 테슬라 및 일론 머스크의 위치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는 잇따라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베어드, 골드만삭스 등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90에서 380으로 내렸고요. 골드만삭스는 345에서 320으로 내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자동차 판매 부진도 있고
특히 이제 저비용 모델 2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는 것.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차도 이제 이미 LA에서도 신청, 텍사스에서도 신청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행동으로 개시는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는 와중에 많은 분들 BYD 나면서 중국에서의 자율주행 이런 것들 많이 영상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도 경쟁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여전히 베스트 아이디어를 하면서 탑 50에 여전히 뭐 놓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냉정히 보면 2025년, 6년, 7년의 매출 전망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2, 3년 전에 엄청난 그런 높이보다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내년, 후년 되면 조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눈높이가 아직 높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당 이익 전망인데요.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확실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내년, 후년은 조금씩 좋아지지만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2027년은 이제 상상을 초월한 매출과 이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월가의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주가는 회복할 여지가 분명히 있죠. 다만 시장은 자체는 녹록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장기 분할 매수 전략을 그냥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매매하실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레버리지를 하신 분이 되겠는데요. 본격적인 매매는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의 기본은 누가 뭐라 자동차는 매출이 자동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지금은 말씀드렸고 보여드렸듯이 매출이 지금 다운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됐건 주니퍼가 나와서 확실한 매출이 보여주건 뭐가 됐건 간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보이기 전까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는 그냥 투기 이상 이하도 아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장기적으로 갖고 간다 이런 것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의 원칙과는 상당히 벗어난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자신의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의 한정에서만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는 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보통의 그냥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레버리지 상품은 앞으로도 그런 상품은 내 주위에 없다라고 딱 생각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정신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보유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본격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매출이 좀 돌아서는 거 보고. 특히 자동차 판매는 거의 주간 단위, 월간 단위 딱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테슬라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제의 뭐 15% 폭락을 오늘 좀 되돌리기에는 아쉬웠네요. 자, 월가에 대해서는 뉴욕 증시 종목 스터디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첫 번째입니다. 마켓워치에서 강한 반등이 기대되는 성장주 13선. 네, 지금의 뉴욕 증시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다음에 12개월 동안 최소 29% 상승할 종목 이렇게 꼽았습니다. 네, 이제 한국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낙폭과도 주식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진 걸 리스트를 다 짰는데요. 미국 주식을 그렇게 하시면 그런 것들이 뭐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걸 아마 이미 하신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 주식은 반등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라는 것은 숫자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을 갖고 검색하기 마련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마켓워치에서 선택한 방법은 S&P 500과 나스닥 100, 그러니까 500 한 10개 정도 됩니다. 두 개 합치면은요. 금년에 최소한 15% 정도 하락, 지수보다 조금 좀 더 떨어진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수 의견, 당연히 매수 의견이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매출, 연평균 매출과 이익.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하셨다면 그냥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뭐 성장성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미국 주식하실 때는 그냥 성장성이 기대되는 주식 이렇게 얘기하면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고요. 딱 떨어져야 됩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요. 2024년에서 2026년까지 향후 2년 동안 연평균 매출이 6% 정도 늘어나는데 이거의 2배 이상, 즉 12% 이상 매출이 늘어나고요. 주당 이익 평균이 12.5%인데 최소한 그거 이상의 이익 증가. 이렇게 숫자가 따박 떨어지는 주식에서 골라본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주식이 여기 나오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엠러빈부터 해서 브로드컴 등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의 주당 이익의 증가율, 매출의 증가율,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는
목표 주가의 평균, 목표 주가까지 계류, 전체 투자 기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갖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충분히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워낙 재료 이런 데이터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여러분 찾아보시는 작업을 스스로 하시는 능력을 키우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이 마켓 워치에서 종목을 뽑은 것은 마벨 테크놀로지라든가 아폴로 자산운용, 그리고 케이던스 디자인, 브로드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엔비디아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헤드라인은 지금 혼란스러운 국면 속에 지금 월가의 시각.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 골드만삭스에서 2025년 GDP 전망을 하향했고요. 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는 올해의 경기 침체 확률을 40%, 20%로 각각 상향했고요. 자, 이렇게 뭐 시티그룹에서는 미국보다 뭐 홍콩이나 유럽이 낫다. 자, 이렇게 월가의 시각들이 조금 뉴욕 증시 눈높이 낮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그 GDP 전망치를 하향했고요. 지금 투자 의견 자체도 약간 썰렁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잠시 얘기한 대로 시티그룹도 전체 미국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춰놨다는 것인데요. 기본 배경은 똑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출발은 관세 전쟁,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요. 미국 시장 열리고 나서 한두 시간 만에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철강과 알루미늄에서 50%, 25% 관세를 딱 때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잠시 전에 또 한 시간 전에 또 말을 또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확실한 건 아니야. 그러면서 영어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Let me know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좀 있어봐, 내가 알려줄 수 있어. 이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투자가들은 이제 실망하는 거죠. 불안감을 넘어서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나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티그룹, 골드만삭스의 오늘의 얘기도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관세가 인상되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겠죠. 당연하겠죠. 재정 긴축성을 발언을 계속하고 있죠. 관세 인상하고 자꾸 그런 불확실성하면 기업들이 이거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들의 투자 의견이 지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장이 둔화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의 부담스러운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이 오늘도 여전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똑같은 논리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티그룹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내린 거 오늘 좀 확인하시고요. 네, GDP 내리는 부분들 계속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